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 수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 보이는 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어떤 판결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1차 그동안 그 네 번의 어떤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1차와 2차 그리고 3차와 4차의 변론 기간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이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그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이 선출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면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변론의 기간이 이틀이다. 이틀이면 사실은 변호인단이 아마 날밤을 새더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변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공개 어떤 변론을 했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그 하루 전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서울구치소에서 상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변호인과 함께 그 다음날 김용현이라는 중요한 증인, 정말 중요한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오롯이 공수처에서 끌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걸로 다 시간을 보내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어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약을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사정을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못하도록 강제 구인을 못하도록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정이 생겼으면 변론기를 또 늦춰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그런 우리 피청구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 예단해 놓고 지금 거의 경주마처럼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필에 대해서 어떤 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의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이런 것들이 속도전으로 이루어진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탄핵 심판이 결국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난무해지면서 이 부분이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을 때 헌정 질서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정 질서에 차지하는 대통령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거를 헌재가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있겠냐?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국정 안정을 빨리 되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 공백, 국방과 안보의 공백 이런 것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근데 그런 거를 길게 놔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사법 결과를 그러니까 형사 소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긴급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근대 국가 행정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과 안보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금 결함이 발생했고, 그거가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든 부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를 가져간다? 이걸 다른 사안하고 비교한다? 그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따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 존중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근대 국가 체제에서 사법 체제가 무너지면 그건 군대 국가가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법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법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뭐 법원 행정처법을 바꾸든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바꾸든 뭘 바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사법 결정을 옳다 그러다 가지고 국민이 싸우고 그 갈등으로 간다? 그러면 근대 국가의 사회 갈등, 국가적 갈등 해소 기제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대 국가가 아니라 소중한 의견 그런 구독 후 측면에서 댓글로 작성해 제가 주세요. 보면은 이런 어떤 헌재의 빠른 판단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 이해와 국가의 어떤 이해에 반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